실장님을 위해서라면 나 금도깨비 툰도 끊을 수 있어요. 저도요. 당신이 좋아요. 분위기 좋고 손잡는 타이밍 오케이. 자기야. 목소리 아껴 멜론 눈깔 합격. 그토록 기다려왔던 키스 타임이었. 미안해 자기. 우성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1년째 키스를 못한 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키스 말고는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 빨리 주둥이 대. 안 돼 한나야. 나 키스 알러지 있어. 나도 맨 처음엔 안 믿었어. 키스 알러지라니. 근데 진짜 있네? 키스하다 죽은 사람. 그러더라니까. 근데 왜 말을 안 해? 난 그것도 모르고 1년 내내 키스 생각만 죽어라 했네. 그러는 강한나, 너는 왜 1년째 남친 보여줄 생각을 안 하냐? 보여주면 달냐 달아. 이것도 다 이유가 있었지. 대박, 우성씨 같은 분이 왜 한나를 만나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친구들아, 그만 흐즈. 이럴까봐 안 보여준 거라고. 한나가 절 만나주는 거죠. 제가 따라다녀서 겨우 사귀게 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사귄 다음에는 입도 안 맞추려고 하니까 더 믿을 수가 없었지 뭐. 우성씨 완전 로맨틱하다. 저 로맨틱한 남자가 이상형인데. 저 원래 무뚝뚝해요. 로맨틱해지는 건 한나 한정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완벽한 남친을 두고 불안해했다는 게 우습기까지 해. 강한나, 나 기억났어. 네 남친 봤었던데 헤븐이었음. 헤븐? 그게 뭔데? 클럽, 걔 거기 죽돌이야. 야, 아무리 질투가 나도 그렇지 우성이 그런 사람 아니야. 아, 못 믿겠으면 같이 가보던가. 이번 주 금요일 헤븐코. 그럴 리가 없잖아. 착하고 나밖에 모르던 남친이 키스 알러지라고 했던 그 남친이 같이 나갈래? 나가긴 어딜 나가! 이런 놈이었다니. 재밌었냐? 지금까지 나 갖고 논 거? 난 그것도 모르고. 아니야 그런 거. 이제 사실대로 다 말할게. 남친은 그 이후로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나 사실 구미호야. 여구술의 기력을 모으려면 입을 맞추면서 기력을 충전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랬어. 절대 바람 같은 거 아니야 자기야. 차라리 빌었으면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텐데. 키스 알러지 다음은 구미호? 나 갖고 장난쳐? 다신 연락하지 마 여우성. 잠깐만 한나야.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봐줘. CG 같은 게 아니었어. 눈앞에서 나타난 그 광경은 말이야. 말 못해서 미안해. 네가 떠날까봐 그랬어. 우리는 진실을 알고도 그럼 나한테 키스하면 되잖아. 내가 기력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엔 죽을래. 네 수명을 꺾고 사느니 숨을 안 쉬는 게 나아. 계속 싸우고 앞으로도 계속 다른 여자랑 키스하겠다는 거야? 나도 싫어. 근데 어쩔 수가 없다고. 싫다 하면서 사실은 즐기고 있는 건 아니고 서로를 상처 입히고. 그냥 식사 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것만 눈 감아주면. 나는 네가 다른 여자랑 입 맞추는 거 생각만 해도 숨이 안 쉬어져. 등을 돌리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어. 우리 역시 헤어져야겠지? 그 밤 이후 나는 술독에 빠진 것처럼 지냈어. 저기요, 두 분이시면 합석하실래요? 제 친구 진짜 잘생겼는데. 저희끼리 마실게요. 에이 왜 그래, 합석하자. 야, 네 안구 빼놓고 왔냐? 얼굴 안 봐? 죄송해요, 친구가 싫다는데 저만 그쪽 테이블로 가도 되죠? 친구들이 그러더라. 내가 여우성이랑 헤어지고 사람이 변해버렸다고.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거 어때요? 나도 인정해, 내가 변한 거. 예전이었으면 처음 보는 남자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거고, 내 자취방 들어온 남자는 오빠가 처음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처음 보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자기야, 배불러? 미안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괴로워하는 우성이의 모습을 보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네가 다른 여자랑 입 맞추는 건 죽어도 못 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독살클럽 정도는 들어보셨겠죠? 중세시대의 마녀가 비밀스러운 독약을 팔아다던 그 모임이요. 그 모임이 아직까지도 비밀리에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건 아세요? 아, 좀 사시는 분이면 아실 수도 있겠네요. 상류층 사이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뚝딱건설 회장이 마녀의 독약을 먹고 죽었다는 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클럽의 15대 주인장 마녀랍니다. 300년 넘게 클럽을 유지한 비결이요, 수요죠. 고객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안 들킬 수 있을까요? 고객님, 이 약은 무색무취무미의 비밀스러운 독약이에요. 게다가 부검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그러니 남편의 유산을 노린 어린 아내도, 복수를 하러 들어온 고용인도, 기업을 놓고 싸우는 형제들까지도 모두 저를 찾아올 수밖에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들어오실 때 아무도 없었죠? 오늘 하루 고객님이 다 빌리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객님과 나밖에 없고요. 그래도 꼭 여기까지 와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죠. 고객님, 겁나는 마음도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일을 끝낸 후에는 평안을 찾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런 거짓말엔 100이면 100 그 약 주세요. 넘어오기 마련이죠. 조심하세요. 아주 귀한 약이니까. 이건 그냥 평범한 물이에요. 무색무취 무미, 그리고 아무런 효과도 없죠. 그런데도 300년 동안 클럽을 유지해온 비결이요? 네, 회장님. 이번에 가정부 새로 드렸다고 하셨죠? 네, 방금 왔다 갔어요. 수요죠. 고객이 아주 바글바글하거든요. 해석. 우성과 헤어진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보였던 한나. 하지만 한나의 자취방에는 우성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둘은 헤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나가 새로운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우성이 숨어있다 한나인 척하며 입을 맞춰서 기력을 빼앗고 있었던 것인데요. 주기적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 기력을 흡수해야 하는 우성과 다른 여자와 우성이 키스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한나가 완벽한 타협점을 찾아낸 것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 무색, 무미, 무치. 아무런 효과도 없는 마법의 독약을 파는 독살클럽. 이런 독살클럽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마녀의 말대로 수요였는데요. 이때 말하는 수요층은 독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살을 당할 수도 있는 부유층이었습니다. 일부러 독살클럽에 소문을 퍼뜨려 목숨을 해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클럽으로 유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녀는 그 사람들의 정보를 자신의 고객인 부유층에게 팔아넘김으로써 클럽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동생 체린이는 비굴한 게 특기였어. 사모님, 야식 챙겨 드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랬다 또 살찌면 어떡해. 제가 또 빼드림 되죠. 마음껏 드세요. 돈만 주면 간이라도 빼줄 기세라니까. 자존심도 없냐? 네네, 전 자존심이 없어요. 비도 참 좋네. 난 100억을 줘도 남의 지방은 절대 못 봐라. 언니, 말 좀 예쁘게 하자. 지방 빠는 게 아니라 대리 다이어트지. 대리 다이어트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인지 들어봐. 다이어트 할 때 한 부위만 살이 빠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잖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빠지는 거라고. 그럼 두 사람을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 명이 운동을 하면 다른 한 명도 동시에 살이 빠지는 원리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 나중엔 부자들 화장실도 노예들이 대신 가질 듯. 남의 지방 빠는 인생도 갈만하네. 그러니까 내 반응이 보편적이라는 거야. 시급 10만 원 정도면 댕꿀이지. 얘는 정신 나간 돈미새고. 이러니 내가 마음 놓고 엄마 김채린 때문에 쪽팔려 죽겠어. 쟤 좀 말려봐. 엄마한테 이럴 수 있었던 거지. 김채린, 너 동네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아,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어쩌고 그거 나이 많은 사람도 받아준다니? 이런 전개는 생각도 못했다고. 아니 수지야, 네 아빠 회사에서 퇴직당하고 우리 힘든 거 알잖아. 그리고 엄마도 직접 돈 벌어보고 싶기도 했고. 그렇게 엄마를 꼬셔내더니 나중엔 아빠는 천직을 찾은 것 같아. 이걸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지금이야 해고당했다지만 나름 로봇공학자였던 아빠까지 김채린한테 물들고 만 거야. 몇몇은 그러겠지. 그냥 저렇게 만족하면서 살게 두면 안 되냐고. 근데 어제 왜 안 왔어? 어딜? 너네 가족 어제 우리 엄마 지방 빨러 왔었는데 너만 안 와서 나 좀 섭섭했잖아. 말했지. 이런 멸시가 대리 다이어트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당연히 역겨운 대리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효과 빠른 순삭 대리 다이어트 김신혜입니다. 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 또 다이어트 가는 거야? 응. 그 우집 로봇 회장 신우이가 꼭 좀 와달라고 해서 갔다 올게. 이 근방 부잣집이라면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 이러니 학교에서까지 유명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수지야, 공부해서 뭐해? 너 가업일 거 아니었어? 온갖 비꿈을 다 견디고 집에 돌아오면 수지야, 이제 너도 일 도와라. 역겹게 내가 어떻게 그딴 거래. 역겨워? 너 공부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다 우리가 그 일에서 번 돈으로 사는 거야.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 셋 다 눈이 퀭해서는 점점 미친 사람처럼 구는 거. 대리 다이어트가 사람을 망치고 있었어. 그럼 내가 구해줘야지. 엄마 아빠 동생의 핸드폰을 꺼놓는 건 물론이고 전화코드도 뽑아. 언니! 지금 몇 시야? 아직 새벽 2시야. 더 잘 수 있겠다. 동생이 자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어. 당장 나와! 어제 김씨네만 믿고 얼마나 먹었는데 안 오면 어떡하냐고. 이 바다 신뢰가 전부인 거 몰라?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제 곧 잘리겠네. 여기까지는 내가 계획한 그대로였는데. 됐고 빨리 타기나 해. 내가 먼저야. 김씨 안 타고 뭐해. 알바를 자르기는커녕 서로 모시고 가려고 안달이 나 있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가족은 사장님, 다른 분들한테도 사과 돌리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절이라도 할 것처럼 굽실댔어. 이게 우리 가족의 위치라는 거지. 한 대, 두 대, 그렇게 12대의 차에 대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온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벌이면 그땐 난생 처음 보는 얼굴로 날 협박했어.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쫄았단 건 절대 아니야. 나는 저 사람들처럼은 안 살 거야. 그날부터 나는 뭐에 홀린 듯이 공부에 빠져 살았어. 이번 기말고사도 수지가 1등이구나. 성적은 가파르게 올랐고 그래, 열심히 했네. 피곤에 찢은 얼굴로 성적표를 내려다보는 엄마 아빠. 도저히 정상인으로 보이지 않는 가족의 얼굴을 보면 오히려 힘이 났어. 저렇게는 절대 안 살아. 그 치기 어린 생각이 원동력이 돼서 명문대 수석 입학까지 해내고 만 거야. 그리고 그런 내게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김수지 지원자님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MBA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또한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에서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습득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은 지금 누구보다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기계보다 성실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왜 김수지 지원자님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래서 이번 면접도 망했다고? 아니 삼성에서 공채를 2명 뽑는 게 말이 되냐고. 세상은 변해버렸어. 몇 년 사이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취업이 당연하던 세상은 끝나버렸다고. 그냥 우리 회사에 취직하지 그래? 진짜? 응. 근데 알지?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동네에서 천대받던 우리 가족은 당신의 건강한 하루 김신의 그룹이 돕겠습니다. 10명이 한 번에 집중 관리. 와 20분 만에 3kg가 빠졌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확실하게 대리 다이어트 해드립니다.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부모님과 채린이는 모아놓은 돈으로 직원을 구했고 거기 김씨네죠? 5명도 예약 되나? 유명세를 이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대리 다이어트 회사를 세웠어. 언니, 되지도 않는 면접 다니지 말고 취업하라니까. 냅둬. 언젠가 우리 수지도 천직을 찾겠지. 아이고 우리 큰딸은 왜 저렇게 사나 몰라.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했던 세 사람이 옳았고 결국 틀린 건 우리였던 거야. 해석. 이 이야기는 미래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게 될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로봇공학자였던 아빠마저 정리해고 당하는 세상에서 말이죠. 저는 장기를 배양하는 일, 대리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일처럼 사람의 몸을 이용한 일만이 살아남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이 유지될 것 같으신가요? 그 답이 어떻든 산업 자동화로 인해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과 대리 다이어트가 몸을 망가뜨린다는 걸 알면서도 직원을 영입한 체린이네 가족처럼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겠죠.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포인트는 교육의 방향이 세상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수지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방향들이 끝내 쓸모없는 것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한 것들도 모두 쓸모없어지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장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여고생 한 명. 수혜야, 네 친구니? 그냥 옆반에 얼굴만 아는 사이예요. 뭐 다음에 딸 장례식 와서 뭐 하는 짓이야? 학생 당장 나가! 상주의 호통과 함께 쫓겨난 이 여학생은 정인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 사진 몇 장 가지고 댕비싸게 구네. 인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은 제 의자매 희신이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 마음 아픈 일이 힘내세요 언니. 언니는 강한 사람이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의 위로와 관심, 인수가 예측한 그대로였죠. 인수는 옆반 공수의 동생이 요즘 화제인 연쇄살인의 9번째 희생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회다 싶었거든요. 비록 의자매는커녕 공희신을 본 적도 없었지만요. 그러니 야 정인수 당장 인스타 게시물 내려. 희신의 언니 수혜가 이렇게 화가 날 만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인수는 아, 뭐 어쩌라고? 내가 네 사진 올렸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버리는데요. 난 내리라고 분명히 말했다.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뭐래, 후회이메. 수혜의 말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귀신이 되어 나타난 희신은 자신을 죽인 범인을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죽으면서 충격으로 기억이 지워지긴 했지만 확실해요. 우리 가족 중 한 명이었어요. 절 죽인 사람. 너네 가족 중 한 명이 연쇄살인마란 말이야? 놀란 것도 잠시 일면식도 없는 희신의 부탁을 들어줄 인수가 아니었죠. 그것도 연쇄살인마를 찾는 위험한 부탁은 더더욱요. 하지만 희신이 또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고 협박하고 한숨도 못 자게 괴롭혀도 끄떡도 하지 않던 인수. 인수 언니, 연쇄살인마를 잡은 여고생 인스타그램 들어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뭐? 추리 과정, 범인 잡는 과정도 다 적혀있는 인스타그램이면 저라면 들어가 볼 것 같은데 그것도 9명을 죽인 희대의 연쇄살인마잖아요.
제일 의심 가는 사람이 누군데? 결국 인수가 희신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우리 엄마요. 제가 엄마의 비밀을 알아요. 희신아, 아니 이 아저씨는 그냥 엄마 회사 상사야. 엄마는 회사는 상사랑 손도 잡고 입도 맞춰요? 너도 알잖아. 아빠 사업 망하고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도 여자야. 사랑받고 살 자격이 있다고. 그때 엄마의 표정을 언니가 봤어야 했는데 시정극이라니 쩔잖아. 인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의자매 희신이의 죽음에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평소 희신이가 저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민 상담을 자주 했었는데 회사 동료, 아니요 동료 말고 상사요. 땡땡센터 김불륜 부장.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워낙 자극적인 사건이기도 했고 마치 자신이 직접 보기라도 한 듯 생생한 묘사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죠. 그러니 뉴스도 경찰도 가만히 있을 리가요. 야 진짜 대박이야. 언니 아직 시작이에요. 범인 잡히면. 엄마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에 리조트에 계셨다고요? 네,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거든요. 정말 더럽네요. 지 딸 죽는 것도 모르고 남자랑 노느라 바빴겠지. 인수님 실망이에요. 확실하지도 않은 글은 적으면 안 되죠. 그래도 유가족인데. 엉망진창이 된 댓글창. 아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 어떻게 할 건데?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신대.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바라면 네 엄마 때문이지. 너는 진짜 아니다. 됐다. 야 쫄았냐? 저 쫄보가 범인 수혜 언니인 것 같아요. 뭐? 저 쫄보가 무슨 사람을 죽여? 수혜 언니 공부에 미친 거 아시죠? 우리 언니 겉보기랑은 다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수학 1등급을 받았을 때 언니 미쳤어? 제 수학 교과서를 다 찢어 발견했거든요. 개소름 돋아. 야 그래도 살인은 좀 아니지 않아? 저 깨비외고 면접만 남겨둔 상태였어요. 언니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요. 아씨 공세가 맞으면 만만하긴 한데 어떻게 밝히냐? 증거도 없고 이번에도 삐끗하면 나 진짜 나락이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9714요. 둘은 희신의 집에 들어와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원래 이 시간엔 아무도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야 근데 공수의 방이 어디야? 야? 식탁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희신. 야 무슨 일인데? 사망보험금 수령 신청서? 사업이 망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지새끼 같은 놈. 어떻게 들어왔어? 살려주세요! 거기 경찰이죠? 이 학생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이런 애는 가만두면 안 돼요. 전 그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요 자기. 그래 그걸로 고소하겠어요. 날 천하의 나쁜 엄마로 만들어놨다고요. 당신이 고소를 해. 당신은 옛날이었으면 간통죄야. 엄마 아빠 우리 일 키우지 마요. 좋은 일도 아니고. 인수야 빨리 사과드리고 끝내자. 그게 문제야? 대체 이게 어떻게 알려진 거야? 연쇄살인마 잡겠다더니 유가족 사생활 침해, 자택 침입까지.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모든 언론이 인수를 물어뜯고 있었죠. 유치장이랑 폰도 뺏기고. 야 어떻게든 해봐. 인수 언니 저 가족들 얼굴 보니까 기억이 돌아왔어요. 뭐 진짜? 범인이 누구야? 제 인스타 마지막 게시글에요. 거기 범인도 증거도 다 나와 있어요. 누구냐고 말로 하라고. 어차피 언니는 말해도 못 믿어요. 그냥 언니 계정에 게시글 하나만 올려주세요. 그럼 언니 나올 때 모든 게 해결돼 있을 거예요. 야! 그대로 사라져버린 희신. 인수는 답답한 와중에도 유치장에 면회온 엄마를 통해 공희신의 인스타 최근 사진을 봐주세요. 거기 모든 단서와 범인이 나와 있습니다. SNS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짜증나. 한 번 더 확인할걸. 엄마가 혹여나 실수로 잘못 올린 건 아닐지 초조한 마음으로 밤을 새운 인수. 그녀는 유치장에서 나오자마자 폰 주세요. 폰. 바로 희신의 인스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마지막 게시글에는 희신의 셀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희신, 그녀 단 한 명만이 찍혀 있었죠. 대체 뭐냐고. 너만 희신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수혜의 메시지, 희신의 사진. 범죄자라기엔 경찰서에 너무나도 쉽게 오가는 가족들까지. 피해자네 딸이 하도 사정사정해서 합의해 주신 거야. 나중에 찾아가서 사과 드려. 경찰서에서 나오는 순간에도 인수는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언니 두부라도 사와야 하는데 제가 귀신이라 미안해요. 사진이 잘못된 것 같아. 네가 범인이야? 언니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요. 다 끝났어요. 해결됐다고요. 저 이제 여한이 없어요. 해결? 대체 범인이 누군데? 범인 같은 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게 누구든.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언니라면 이해해줄 수 있죠?
때는 1811년. 분노에 찬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 악마다. 악마를 무찌르자. 그렇게 사람들이 달려간 곳은 바로 공장. 공장? 공장에 악마가 있다고? 응, 사람들이 악마라고 부른 건 바로 기계들이었어. 기계의 발전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기계들을 부수기 시작한 거야. 이 운동을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 이거 나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주장은 이러했어.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기계 때문에 우리는 계속 노동해야 한다. 너무 서로 다른 의견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두 주장이 실제로 이루어졌어. 기계 때문에 수공업자들이 망하고 공장에서 만든 물건은 많은데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공장들도 문 닫겠네. 맞아. 공장 노동자들도 잘려나갔어. 진짜 일자리를 잃게 된 거지. 세계 대공황이구나. 그럼 첫 번째 주장이 맞았던 거잖아. 그래. 그래도 기계의 발전은 멈추지 않았어. 21세기만 해도 자동차, 컴퓨터, 오븐, 가스레인지, 스마트폰 이거 한때 핫했잖아. 그래. 아이러니하게도 집안에 있는 성인 모두가 기계를 사기 위해 일을 하게 됐어. 이제 혼자 벌어선 살기 힘든 세상이 됐거든. 진짜 소름 끼쳐. 기계 때문에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맞았다는 거네? 맞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발전을 멈추지 않았어. 방향을 틀어서 노동을 줄이는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지. 아,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AI 이런 거 말하는 거구나. 그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결말에 다가가고 있었어. 컷. 엉캡씨 거기 긴장감이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예성씨도 좀 더 극적으로 리액션 안 돼요? 답답해. 감독님, 벌써 46시간째예요. 좀 넘어가자고요. 스태프들 죽는 걸 보고 싶어요? 아니 좋은 방송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아유 그럼 10분 쉬었다 갑시다. 아, 10분 가지고 뭘 하라고. 선배님 피곤하시죠? 잠자주는 안마기 빌려드릴까요? 아, 됐어. 매니저 밥 좀 줘. 배고파. 여기요 누나. 에너지 음료도 같이 드세요. 자 10분 끝. 우리 힘내서 좋은 작품 만듭시다. 누나 이건 다 드셔야죠. 아, 됐어. 시간 없어. 다시 갑시다. 하나 둘 셋 큐. 그렇게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결말에 다가가고 있었어. 해석. 첫 번째 이야기. 희신은 인수에게 자신을 죽인 범인을 찾아달라고 말했지만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승으로 가기 전 대중의 관심을 받아보는 것이었죠. 말 그대로 관종이었던 것입니다. 희신은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인수를 발견하자마자 그녀 또한 자신과 같은 관종임을 알아차리고 이용해 먹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공수에 또한 귀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인수를 말리려 했지만 인수는 매번 수혜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인수는 희신의 계획대로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게 되고 끝내 희신이의 인스타 팔로워 수 3만 명을 채우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인수가 전 국민에게 상종 못할 관종으로 낙인 찍히고 희신을 죽인 진범 또한 아직까지 잡지 못했지만 희신에게 그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죠.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가 로봇 청소기를 돌리다 생각한 이야기인데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와 로봇 청소기를 보니 제가 일할 시간을 벌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산 건지 아니면 로봇 청소기를 쓰는 삶을 누리기 위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기계가 발달하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현대인은 맞벌이를 하면서 로봇 청소기와 식기세척기에게 가사일을 맡겨야 할 정도로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미래는 일하고 또 일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 AI 기술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또 일하고 또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만해 대종이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웬 40대 중년 아저씨로 변해 있다면 엄마 나야 쫑이. 여러분은 믿을 수 있나요? 우리 귀염뽀짝 쫑이는 주인 잃어버렸어? 불쌍도 해라. 비가 오는 날 길에서 주워온 작고 귀여운 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진했던 제 개인 방송에 여러분 쫑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짜잔! 유기견도 키우고 언니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사랑의 김주인 건강의 김종이. 새로운 전성기를 가져다준 효자였다고요.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쫑이 방도 만들어주자. 그 후로 6년 동안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웠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예전에 기억나? 엄마가 털 깎아주는데 내가 싫다고 하다가 가위 떨어졌잖아. 그때 다친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예있어. 이런 걸 들으면 정말 쫑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언니, 쫑이는 왜 안 보여요? 아 쫑이는 나 쫑이에요.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분남 오빠랑 헤어지신 거예요? 언니 취향 무슨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길을 잃으셔서요. 내가? 아닌데. 아무래도 치매 환자이신 것 같아요. 집 찾아드릴 때까지 제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아무리 착해도 그렇지. 너무 위험해요. 맞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쫑이는 잠깐 제 남친 훈남이한테 맡겼어요. 역시 선행 유튜버 유유유. 양심이 찔렸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쫑이가 사람으로 변한 게 알려지면 생체 실험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오늘 방송 뭔데? 아빠 보고 싶었어. 이 자식 대체 뭐야? 안돼, 그 아저씨 쫑이야. 맞아 아빠, 나 쫑이야. 자초지정을 다 들은 제 남친은 너 바보야? 그게 말이 돼? 아니 저 사람이 쫑이랑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야, 네가 방송에서 쫑이를 얼마나 팔아먹었냐? 네 방송 본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건 그러네. 그때부터였어요. 의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이거 내 슬립이잖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엄마, 일어났어? 밤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소름 끼치는데 엄마, 열어줘. 나랑 같이 있어야지. 밤이라고 생각하자마자 이 아저씨랑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유튜버 김주인 쫑이 버린 듯 호이랜드에 쫑이랑 똑같이 생긴 게 올라와 있던데? 이제 앞뒤가 맞았어요. 스토커가 우리 쫑이를 갖다 버리고 쫑인 척 하는 거라면 문 열라고! 무기를 찾아야 했어요. 근데 집안을 뒤져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땐 스토커가 이미 다 숨겨놨으니까요. 엄마, 왜 나를 안 보는 거야? 평생 날 사랑해야 되잖아. 주인아! 그때 훈남이가 쫑이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방송을 켜지 못했을 거예요. 와, 소름! 역대급 스토커 소리다. 그때 쫑이 훈남이네 있다고 속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쫑이인 줄 알고. 쫑이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솔직히 거짓말 너무 못해서 다 티나서요, 그거. 맞아요. 우리 주인이가 거짓말도 못하고 사람도 워낙 잘 믿어서 제가 걱정이 태산이라니까요. 이번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주작이다 뭐다 말은 많았지만 제 방송이 대박이 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쫑아, 일로 와. 우리 복덩이. 역시 아직은 안 오나? 뭐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저씨! 교도관 아저씨, 제발요! 에이, 이번엔 또 뭔데 8310. 잠 좀 자자. 아저씨, 저 박스 하나만 갖다 주세요. 박스가 있어야 우리 엄마가 나 데리러 온다고요. 언제까지 핸드폰만 붙잡고 있을 거야? 아, 이것만 보고 서류 넣을 거라고. 서류 넣겠다는 이야기만 벌써 3년째야. 대체 언제 철들래? 아씨, 안 뽑아주는 걸 어쩌라고. 나도 취업하고 싶어. 지금이 옛날 같은 줄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본말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학점, 경력이라곤 알바 하나 없는 딸이 대기업에 취직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요. 제발 우리 딸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대단한 직장 아니어도 좋으니까 사람답게 부지런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파트 옥상에서 소원을 비는 말숙 씨. 순간 정화수 위에 바람이 불어 이를 어지럽혔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 나 퇴근했어요. 이번 설은 제사 못 지낼 것 같아. 회사에서 휴일 수당 2배로 챙겨준다 그래서. 들리긴 하는 거야, 엄마? 대답 좀 해줘. 엄마 딸 너무 힘들어. 해석. 망상증인 스토커는 감옥에 가고 쫑이와 주인공이 다시 만나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첫 번째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름을 불러도 들은 채도 하지 않는 쫑이의 모습 말이죠. 이 강아지는 쫑이가 아닙니다. 진짜 쫑이는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 사람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던 그 스토커였죠. 다만 개의 생후 6에서 7년은 사람의 신체 나이로 환산했을 때 40대이기 때문에 쫑이가 40대 아저씨의 몸으로 변했던 것이었습니다. 쫑이는 사람이 돼서 평소 원하던 대로 엄마 아빠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방송 팬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다치게 했던 날카로운 물건들을 숨겨놓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큰 소원이었던 엄마와 평생 함께하겠다는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쫑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딸이 부지런하게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던 엄마. 하늘은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엄마를 혼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딸은 엄마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쉬는 날 없이 부지런히 일했고 병간호로 효도를 하며 사람답게 살게 된 것이죠.